문제 1. 소방기초 이론에서 열의 전달 방식 중 고층 건축물의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통로와 같이 수직 공간을 통해 화염과 연기가 급속히 상승하는 현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 전도. 나. 대류. 다. 복사. 라. 유도. 정답 나. 해설 대류는 공기나 물과 같은 유체의 움직임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고층 건물 화재 시 뜨거워진 공기와 연기는 밀도가 낮아져 수직 통로를 따라 빠르게 상승하며 화재를 확산시키는데 이를 굴뚝 효과라고 하며 대류 현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문제 2. 연소의 사요소 중 산소, 가연물, 점화원, 연쇄 반응 중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할론이 소화 작용을 하는 주된 원리는 무엇을 차단하는 것인가? 가. 활성 에너지가 낮은 점화원을 제거. 나. 가연성 기체의 농도를 희석. 다. 산소 공급을 물리적으로 차단. 라. 연소 과정의 화학적 연쇄 반응을 억제. 정답 라. 해설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는 부촉매 효과 또는 억제 소화라고 불리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연소가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활성 라디칼의 화학 반응을 중간에서 차단하여 연쇄 반응을 중단시킴으로써 불을 끄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문제 3. 고층 건축물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나타나는 굴뚝 효과 스택 이펙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여름철에는 건물 내부의 시원한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려는 부의 압력이 형성된다. 나. 겨울철에는 건물 외부의 찬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려는 정의 압력이 형성된다. 다.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외부 공기가 건물 상부로 유입되려는 경향을 보인다. 라. 겨울철에는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여 상층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려는 압력이 강해진다. 정답 라. 해설 굴뚝 효과는 건물 내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한 공기 밀도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겨울철에는 외부보다 내부 온도가 높아 데워진 내부 공기가 위로 상승하여 건물 상부에서는 외부로 나가려는 정의 압력이, 하부에서는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오려는 부의 압력이 형성됩니다. 문제 4. 액화가스가 저장된 탱크가 외부 화염에 의해 가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기운 폭발 현상의 발생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 탱크 내 액체가 B점 이상으로 과열될 것. 나. 탱크의 강도가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될 것. 다. 파열 시 액체가 급격히 기화하여 증기운을 형성할 것. 라. 탱크 내부에 반드시 산소가 충분히 존재할 것. 정답 라. 해설 BLEV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은 물리적 폭발 현상입니다. 탱크가 파열되며 내부에 과열된 액체가 급격히 기화하여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것으로 이 과정 자체는 연소, 즉 산소와의 반응을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출된 가스가 인화성일 경우 2차적인 화구 파이어볼을 형성하며 연소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5. 위험 장소에 설치된 방폭 전기기기에 XDIIB-T사라는 표시가 있을 때 IIB가 의미하는 바로 옳은 것은? 가. 기기의 최고 표면 온도가 135도C를 초과하지 않음. 나. 내압 방폭 구조임을 의미함. 다. 에틸렌 프로판 가스 그룹의 사용 가능함을 의미함. 라. 분진 방폭 구조임을 의미함. 정답 다. 해설 방폭 기호에서 II는 가스 방폭을 의미하며 뒤따르는 A, B, C는 가스의 위험도, 화염일주 한계, 최소점 화에너지에 따라 분류됩니다. IIA는 프로판, IIB는 에틸렌, IIC는 수소, 아세틸렌 그룹에 해당하며 IIC가 가장 위험한 가스 그룹입니다. D는 내압 방폭 구조, T사는 최고 표면 온도 등급 135 이하를 의미합니다. 문제 6.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3시간 내화 성능을 갖추었다는 것의 의미는 표준 화재 온도, 곡선에 따라 가열 시 일정 시간 동안 어떤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인가? 가. 구조적 변형이나 균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나.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완벽히 차단함. 다. 하중 지지력, 차염성, 차열성을 규정된 시간 동안 유지함. 라. 표면 온도가 상온과 동일하게 유지됨. 정답 다. 해설 내화 성능은 화재 시 건축 부재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주로 3가지 기준, 하중 지지력, 차염성, 차열성으로 평가합니다. 하중 지지력은 무너지지 않는 성능, 차염성은 화염을 막는 성능, 차열성은 열을 막는 성능을 말하며 이 3가지를 3시간 동안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7. 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기준 NFSC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에 드렌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가. 모든 층의 비상용 엘리베이터 승강장. 나. 피난 안전구역의 내부. 다. 외부와 통하는 유리벽 또는 개구부. 라. 옥내 주차장의 차량 출입구. 정답 라. 해설 드렌처 설비는 물을 분사하여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염이나 열의 확산을 방지하는 설비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주로 옥내 주차장, 자동차, 차고의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 외부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8.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공급 지속시간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소방시설에 대하여 30분 이상. 나. 옥내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하여 40분 이상. 다. 비상용 승강기 및 제연 설비에 대하여 60분 이상. 라. 종합방제실 및 피난안전구역에 대하여 120분 이상. 정답 라. 해설 초고층 건축물은 재난시 대피 및 소화 활동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방제실, 피난안전구역, 비상용 승강기 등 핵심 시설의 비상전원은 120분. 2시간 이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재난 대응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 9. 2025년 6월 28일 신축되는 40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할 때 법적으로 아날로그 방식 또는 주소형 감지기 설치가 권장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가. 기존의 정운식, 차동식 감지기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나. 감지기 자체에서 경보음을 발생시켜 조기 피난을 유도하기 위해. 다. 화재 발생 위치를 층, 구역, 감지기 번호까지 특정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라. 비화재보, 오작동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답 다. 해설 고층 및 대규모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발화 지점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주소형 시스템은 각 감지기별로 고유 주소를 가지고 있어 종합방제실에서 화재 위치를 핀포인트로 특정할 수 있게 해주므로 초기 대응팀이 헤매지 않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게 합니다. 문제 10. 특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 내에서 용접, 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허가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할 책임자는 누구인가? 가. 작업을 수행하는 외부 용역 업체 현장 소장. 나. 해당 구역의 임차인 또는 부서 책임자. 다. 법적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라. 건물의 시설관리팀장. 정답 다. 해설 화재 위험 작업 허가 제도의 핵심은 해당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업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조치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한 후 최종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문제 11. 화재 위험 작업 시 배치된 화재 감시자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가연물에 옮겨붙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나.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 착용을 지시하고 감독한다. 나.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현장의 남아 잔부를 확인한다. 라. 비상시 사용할 소화기를 작업 반경 내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정답 나. 해설 화재 감시자의 주된 임무는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에 집중됩니다. 불티 비상 감시, 잔불 확인, 초기 소화 준비 등이 핵심 임무입니다.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감독은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자나 작업 책임자의 역할이며 화재 감시자의 직접적인 주 임무는 아닙니다. 문제 12. 용접 작업 허가서 발급을 요청받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업 현장을 사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안전조치 3가지를 고르시오. A. 작업장 내 모든 전원 차단. B. 작업 반경 11m 이내 가연물 제거 또는 방화포 설치. C. 소화기 등 초기 소화 설비 비치. D. 작업자 휴게 공간 확보. 2. 화재 감시자 지정 및 배치. 가. A, B, C. 나. B, C. 다. C, D. 라. A, D. 정답 나. 해설 화재 위험 작업의 3대 핵심 안전조치는 1. 가연물 제거 및 격리, 2번 초기 소화 설비 비치, 3번 화재 감시자 배치입니다. 이 3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작업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13. 초고층 건축물의 종합방제실에 상시 근무해야 하는 최소 인력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자동 화재 감지 및 소화 설비와 연동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이 없는 경우. 가. 1명 이상. 나. 2명 이상. 다. 3명 이상. 라. 4명 이상. 정답 다. 해설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종합방제실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이 3명 이상 상주해야 합니다. 단, 첨단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갖춘 경우는 2명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 14. 특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종합방제실에 설치된 각종 시스템 중 소방 및 방제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가장 낮은 시스템은? 가. 소화설비 제어 시스템. 나. 제연설비 감시 및 제어 시스템. 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MS. 라. 비상방송 및 통신 시스템. 정답 다. 해설 종합방제실은 화재 감시, 소화설비, 제연설비, 피난설비,
비상방송 등 재난 대응과 직결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곳입니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재난 대응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습니다. 문제 15. 종합방재실 근무자가 재난 상황을 유관기관, 소방서 등에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해야 할 때 주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예비 통신 수단은? 가.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자체 통신망. 나. 휴대용 확성기.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라. 인터넷 메신저. 정답 다. 해설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통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 통신망 외에 재난안전통신망, PS, LTE 단말기를 예비로 확보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방, 경찰 등과 통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문제 16. 과거 고층 아파트 화재 사례 분석 결과 화재가 상층부로 급격히 확산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무엇인가? 가. 내부 계단의 방화문 미설치. 나. 외벽 마감재로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 사용. 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오작동. 라. 옥내 소화전의 수압 부족. 정답 나. 해설 부산 해운대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를 비롯한 다수의 고층 건물 화재에서 가연성 외벽 마감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여 화염이 외벽을 타고 수직으로 빠르게 번지는 주된 경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벽 마감재에 대한 불연중 불연 성능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문제 17. 지상 45층 오피스 건물의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경보를 종합방재실에서 수신했을 때 비상방송을 통한 단계적 피난을 실시할 경우 1차 대피 대상으로 가장 먼저 방송해야 할 층은? 가. 15층 및 16층. 나. 15층 및 그 직상 4개 층. 다. 15층을 포함한 전층. 라. 1층 및 피난층. 정답 나. 해설 단계적 피난은 발화층과 그 직상층을 우선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발화층과 그 직상 4개 층, 총 5개 층을 1차 대피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피난 유도 방송을 실시합니다. 문제 18. 고층 건축물 화재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대피 명령 대신 제자리, 대기 및 보호 명령을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황은? 가. 화재층 바로 위층에 있는 사무실. 나. 외부에서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상황. 다. 비상계단의 연기가 약간 차오르기 시작한 상황. 라. 자신의 위치에서 화염이 직접 보이는 상황. 정답 나. 해설로는 제자리 대기 및 보호, 제실자 보호는 외부의 화학 테러, 유독가스 누출 등으로 인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에서 대기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문제 19. 화재 현장 조사 시 벽이나 기둥의 한 지점에서 시작되어 위로 올라가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넓어지는 연소 패턴 V 패턴이 발견되었다. 이는 조사관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가. 방화하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나. 해당 지점이 발화지점 또는 발화지점에 매우 가까움을 의미. 다. 액체 가연물이 바닥에 흘러서 연소되었음을 의미. 라. 천장에서부터 화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 정답 나. 해설 B 패턴은 화염이 대류에 의해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연소 흔적입니다. V자의 꼭지점 부분이 화재가 시작된 발화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문제 20. 화재 원인 조사 과정에서 방화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거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은? 가. 출입문이 잠겨 있었던 점. 나. 화재 현장에서 여러 개의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 다. 건물의 여러 곳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은 발화지점이 동시에 발견된 점. 라. 소화기가 사용된 흔적이 있는 점. 정답 다. 해설 다발적 발화, 멀터펄 포인트 어브 오러졌는 자연적인 화재 확산 경로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여러 곳에 불을 질렀다는 명백한 방화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21. 전기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구리전선에서 구슬 모양의 둥근 흔적, 용융은이 발견되었다. 이 흔적이 단락근, 합선원으로 판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 용융은의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음. 나. 용융은의 내부에 여러 개의 작은 기공, 구멍이 있음. 다. 용융은이 전선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함. 라. 용융은의 색깔이 검게 변색됨. 정답 나. 해설 단락 합선 시 발생하는 아크열은 매우 짧은 시간에 고온으로 전선을 녹이면서 내부의 가스가 팽창하여 터져나가 기공을 만듭니다. 반면 외부 화염에 의해 녹은 2차 용융은은 서서히 녹기 때문에 표면이 비교적 매끄럽고 기공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기공의 유무가 단라큰을 감별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문제 22. 이산화탄소, CO 소화 설비가 방출되기 전 사이렌 등 경보장치를 울리고 일정 시간, 지연 시간을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 소화약제의 농도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 나. 방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 소화설비의 기계적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라. 방호구역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기 위해. 정답 나. 해설 이산화탄소는 질식작용으로 소화하는 약제이므로 방호구역 내에 고농도로 방출되면 사람 역시 질식하여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있는 장소에 설치될 경우 반드시 경보와 시간, 지연장치를 두어 방출 전에 모두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23.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70m 이상인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설치하는 연결 송수관 설비는 반드시 습식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가. 겨울철 동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나. 설비 공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다. 소방대가 도착하여 송수 시 즉시 방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라. 배관 내부에 항상 공기가 차 있어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답 다. 해설 고층 건물 화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건식 설비는 소방대가 송수를 시작해도 배관에 물이 차오르는데 시간이 걸려 초기 대응이 늦어집니다. 따라서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에는 배관 내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습식 설비를 설치하여 송수 즉시 방수총, 호스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24. 호텔 로비나 대형 쇼핑몰 아트리움과 같이 층고가 매우 높고 넓은 공간에 가장 적합한 화재 감지기는 무엇인가? 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나. 광전식 분리형 빔 감지기. 다. 이온화식 스포트형 감지기. 라.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답 나. 해설 층고가 높은 장소는 열이나 연기가 천장까지 도달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려 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적합합니다. 광전식 분리형 빔 감지기는 발광부와 수광부를 마주보게 설치하여 그 사이를 연기가 지나갈 때 광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므로 넓고 높은 공간 전체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 25. 피난 안전구역에 가압식 제연 설비, 공기 공급 및 배출 설비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가. 피난민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나. 구역 내부의 압력을 다른 곳보다 높게 유지하여 연기의 침투를 막기 위해. 다. 구역 내부의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라. 구역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정답 나. 해설 피난 안전구역 제연 설비의 핵심 목적은 차압 형성입니다. 외부에서 깨끗한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 구역 내부의 기압을 계단실이나 복도보다 높게 만듭니다. 그러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흐르므로 외부의 연기가 압력에 밀려 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 26.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한 상황에서 구역 내 질서를 유지하고 종합방재실과 통신하며 상황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는 누구인가? 가. 가장 먼저 도착한 피난자. 나. 피난 안전구역 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다. 해당 층의 관리사무소 직원. 라. 자위소방대 피난유도팀장. 정답 나. 문제 27.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비치해야 하는 필수물품이 아닌 것은? 가. 방독면 또는 공기호흡기. 나. 휴대용 비상조명 등. 다. 응급구호용 의약품 및 구급장비. 라. 개인별 비상식량 및 침구류. 정답 라. 문제 28. 기존의 규정중심 설계, PRSCR IPTIV, 베이스트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성능 위주 설계, 퍼포먼스, 베이스트 디자인과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 정해진 법규와 기준에 따라 모든 소방시설을 똑같이 설치한다. 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안전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한다. 다. 모든 설계를 건축가의 미적 판단에만 의존한다. 라. 공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정답 나. 문제 29. 화재 안전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A세트, R세트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ASET는 화재 발생 후 대피에 필요한 총 시간을 의미한다. 나. RSET는 화재가 인명의 위험한 수준, 연기, 열 등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다.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SET, RSET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라. RSET는 피난 개시 시간, 피난 행동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정답 다. 해설 ASET, ABAIL, ABL, 세이프 이그레스 타임은 피난 가능 시간, 즉
화재가 위험해지기까지 견딜 수 있는 시간입니다. RST Required Safe Egress Time은 피난 요구 시간, 즉 사람이 대피하는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안전하려면 대피에 걸리는 시간 RST 버틸 수 있는 시간 AST보다 짧아야 합니다. AST, RST. 문제 30.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같은 복합 건축물에 대해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가. 건축물의 미관을 평가하기 위해. 나. 화재 발생 확률과 그로 인한 예상 피해, 사망자 수, 경제적 손실 등을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다. 소방시설의 종류별 단가를 비교하기 위해. 라. 과거 화재 사례를 단순히 나열하기 위해. 정답 나. 줄이기 위한 최적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